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약대동 마을에서 이제 39년 동안 마을 활동을 한 이원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경기도에서 요 약대동 마을을 임팩트 연구를 하시겠다고 경기도 마을 지원센터와 또 경기도 소속의 마을 연구팀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을 직접 뵙고 그 임팩트 사업 진행 보고도 하시고 또 혹시 그 연구하는데 빠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경기도 뭐 연구팀 뭐 경기도 마을지원센터 분들이 직접 지금 이렇게 서브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오늘 먹을 복이 있어서 제 후배 보은에 계시는 여 목사님도 오시고 또 직접 약대동 관련하지 않는 성남 쪽에 있는 분들 또 최근에 부천에서 이제 요양 사업 하시는 이런 또 새로운 우리 앞으로 연결하실 분들도 이렇게 초대돼서 우리가 이제 잔치 한마당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실 때 2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우리 이영재 교수님한테 그래도 되냐 그랬더니 잔치가 되겠습니다. 좋다고 하셔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과일도 나누면서 좋은 이제 마을의 임팩트 잔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오늘 모임을 출발하겠는데요. 우선은 우리 이영재 교수님이 이 임팩트 사업 저랑 한 4차례 정도 만나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AI가 굉장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를 걔가 다 정리해줘서 그거를 이제 넘기고 오늘 이 얘기도 이게 녹화한 거 그냥 올리면 AI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그 정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40년의 역사를 제목도 여기서 뽑았어요 교수님이 약대 돌보면 40년의 역사라는 걸로 그리고 우리 마을 활동가도 이렇게 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다. 이런 좀 신앙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영재 교수님이 연구한 거와 이 임팩트 사업이 경기도에서 하는 취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임팩트를 만들어야 할 거 한 20분 정도 교수님 말씀을 저 연구 진행된 거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꼬비 마을 활동과 소개 및 이야기 한마당. 각 그룹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인사도 하시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인사도 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활동은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들으신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료 준비할 때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제 직접 마을 활동가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3분에서 5분 정도 소개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조금 8시를 조금 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영재 교수님을 초대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드린 자료일까요? 근데 그 오늘 또 수정했네? 네. 하여튼 이제 지난번에 주신 거. 그래, 그럼 따로 하시면 되겠네.
이 줌을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줌으로 공유할까요? 모르겠는데 난 지금 거기가 또 이게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옛날에. 줌을 열어놨죠. 예. 좀 열어놨네. 삐뚤구나. 그러면 아마 화면에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아니. 뭐 카메라로 찍으시니까 뭐 연예인 된 것 같네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가능연구소 연구실장 이영재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꼬비마을 마을 임팩트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 꼬비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 자리에서 좀 인터뷰하실 분들도 협의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마을 임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그 행정 쪽에서, 그러니까 꼬비마을은 상대적으로 오래됐고, 지역에서 도서관도 만들고 일들을 많이 하셔서 조금 덜 하실 텐데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행정의 지원비를 받아서 하는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되시냐면,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마을 공동체는 뭐 취미 활동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들 계신데, 그래서 그 경기도 마을 공동체가 2021년부터 마을 공동체가 만드는 성과들을 측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성과들을 측정을 하는 김에, 이제 사회적 임팩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어떤 활동을 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투입이 일어났는데 산출이 만들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져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를 이제 마을 활동에 맞춰서 좀 이 도식화를 하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연천군 개미산 마을에 작년에 임팩트 조사를 했던 그 최종 결과물인데요. 2023년에 경기도 마을 공동체 임팩트, 마을 임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작년에 이제 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인데요. 연천군 개미산 마을은 이게 연천하면 벌써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들어가고 있는 데죠. 그래서 65세 되신 분이 청년회 회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젊어요. 65세이신 분이. 인구가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고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곳은 보통 낙후했거나 아니면 소멸 직전이거나 아니면 고립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낙후, 소멸, 고립을 실제 이 마을이 어떻게 극복해가고 있는지를 마을 활동을 통해서 좀 보여준 거고요. 여기는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멋진 공원들을 마을 활동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떡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전국 판매망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근처에 있는 뭐 전곡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도 이제 창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립이 아니라 여기는 주말이면 겨울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와서 얼음을 지치는 그 얼음 썰매장을 만들어 놓고 마을에서 이제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오면 차가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 어르신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을 빽빽히 차가 차는 거를. 그럼 뭐가 좋냐면 보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운데도 나와서 이제 그 아이들 얼음 지치는 거를 보고 계시고요. 그걸 또 보기가 안쓰러워서 이 청년회원들이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쳐놨습니다. 안에서 편히 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연천군 개미산 마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됐던 마을인데 마을 활동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 11세대, 11가구가 더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꼬비마을도 이런 형태로 투입부터 어떤 활동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임팩트를 만들어냈는지를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마을이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온 비용으로 이제 복지 예산을 늘렸던 마을인데요. 이거 이제 파주의 객현리의 산모로 마을이라는 곳에 임팩트를 이제 측정할 때 이런 형태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이렇게 풀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꼬비 마을은 80년대 시작이 됐잖아요. 80년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에 20년까지는 해봤습니다. 꼬비 마을이 이제 20년이 훨씬 넘잖아요. 이제 새로운 도전인데요. 이게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마을이 있습니다. 안산의 울타리 너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20년 동안 활동해왔던 것들을 이제 한 장에 넣어보면 이제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마을에 공간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고용도 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좀 전개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통합 돌봄을 구상하고 있는 꼬비마을하고 미래 지향을 놓고 본다면 여기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출발이 굉장히 유사했어요. 아동센터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아동센터로 출발하면서 학부모 모임을 만들고 학부모 모임들이 또 다른 동아리들을 만들고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이거를 좀 우리가 한데 모여서 마을 사랑방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카페를 만들고 했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제 마을에 나타나는 성과들을 좀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것들인데요. 꼬비 마을의 40년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꼬비 마을의 40년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꼬비 마을의 생태계를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꼼꼼하게 그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작은 글씨가 다 들어가야 꼬비 마을에 40년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은 마을 활동들이 어떤 동력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향해서 가치들이 순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는 극복해야 될 세 가지 난제였다면 여기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목적들을 세 가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가 뭐 잘못됐었던가요? 아니 그 위에 떠서 아, 예. 화면을 좀 위로 올리면 화면을요. 아이고. 네. 여기는 이제 그 지향하는 바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 연대 자치 그리고 돌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들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이제 쭉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마을 임팩트는 약 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로 정리가 되지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원고들을 모아놓은 것들은 거의 뭐 수백 페이지의 원고지 분량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했던 사례들을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여기 처음 새롬교회를 방문했던 게 벌써 5월 9일이니까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처음 뵙고 그때만 해도 이제 봄이었는데요. 그리고 7월 3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왔냐면 책을 좀 보고 오라고 하셔서 책을 이제 두 권을 한 권은 주시고 한 권은 사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두 권을 열심히 정독을 하고 이제 시기별로 나눴습니다. 80년대부터 시기별로 이제 세 단계, 네 단계로 나눠 놓고 정리가 돼야 목사님을 뵙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7월 3일 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카톡방을 개설하겠다.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카톡방이 거의 뭐 그냥 매일 자료가 올라오는 거예요. 동영상, 뭐 블로그, 뉴스 이런 자료들이 올라왔고요. 그러고 이제 지금 조금 있다가 보게 되실 저희 이영서 연구원이 같이 결합을 해서
어, 이제 3명의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마을 임팩트 1차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7월 23일 날 목사님하고 이제 무지하게 더운 날 여기서 뵙고요. 그러고 이제 마을 곳곳을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팩트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야 될 사진들을 이제 쭉 마을을 다니면서 다 찍어 놨습니다. 이제 7월 23일 날이었고요. 23일 날 목사님하고 일정을 이제 맞춰 놓은 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저희들은 설문지를 다 완성을 했고요. 목사님한테 7월 달에 이제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들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오늘 이제 뵙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 진행됐던 그 내용들입니다. 꼬비마을의 임팩트를 크게 도식화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86년에 이제 교회가 주축이 돼서 지역과 아동을 챙기기 시작했던 시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86년인 것 같고요. 그래서 97년까지가 지역과 아동의 시기라면 이제 가족과 마을의 시기, 이때 97년에서 98년을 겪으면서 IMF가 왔고 약대동에 이제 많은 가정들이 좀 힘들어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마을의 시기가 2013년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 협동의 시기가 2018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협동의 시기 때 이제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있던 공간을 이제 좀 가서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 18년 이후에 좀 끊어진 뒤에 또다시 이사장님이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꼬비마을에는 투입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마을 종합 지원 사업을 할 때 다른 마을과는 다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용이나 활동을 마을 종합 지원 사업 3년에 집중을 일단 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되 투입 단계 부분은 각 시기별로 성과들을 각각 설명을 해야 꼬비마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의 활동들을 통해서 각각의 해마다 만남, 세대공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안부와 기억으로 주제를 갖고 1년 동안 활동들을 3년 이어서 이제 활동들을 해오셨고요. 그러고 그 흐름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은 통합 돌봄 마을을 향한 전망을 갖고 계신 걸로 큰 그림을 이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지원 사업을 하셨던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들도 있고, 마을의 행정과 함께 협조를 해서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했던 여러 변화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임팩트 모델인데요. 저희가 그 꼬비마을을 보면서 자료들을 열심히 제가 한글로 정리를 해놨더니 우리 공동연구원이 그림으로 이제 딱 그려놨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잘 안 보여서 직접 좀 보고 틀린 게 있으면 근데 참 너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렇게 그림이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그림 그린 우리 공동연구원 소개도 해드릴 겸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젊은 공동연구원이 이 그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가든 연구소에서 공동연구원으로 마을 임팩트 연구하고 있는 이영서입니다. 이건 제가 임팩트 모델을 1차로 설계해 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꼬비마을의 역사가 길고 40년형으로 먼저 조금 복잡하지만 시각화를 시켜봤어요. 보이는 마을 위기, 인구 가족 변화, 문화 같은 거는 이제 경기 공동 마을 항상 헷갈려요. 마을 거기서 만든 이제 향후 10년 동안 이제 마을에서 어떤 분야가 마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끼칠까 해서 정한 10가지의 주제 중에 저희가 꼬비 마을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아젠다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시각화를 시킨 거고요. 이제 마을 위기 같은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아동의 위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시기별로 이제 IMF 가족 위기 그리고 마을 살리기 그리고 코로나 해서 이제 네 가지의 마을 위기를 좀 중점적으로 시기별로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마을 사업이라는 게 딱 하나만 문화에만 접목돼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주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 모델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면이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부족하거나 뭔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시 모델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이 한 몇 개 더 있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많으신 것 같은데 무서워요. 그 다음 페이지로 어떻게 잘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을 종합 지원 사업 3년 2018년, 19년, 20년을 이제 단위로 해서 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을 위기, 인구 가족 변화 문화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다채로워진 것 부분도 있고 이런 교육이나 여성 외로움 부분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놓치는 것 같아 좀 아쉬워서 3년 부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작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기본 틀이나 로직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잘 보여서 제가 안 뽑아내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그 두 권의 책을 모두 읽었고 그 미팅도 하면서 꼬비마을의 생태계가 굉장히 강조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계를 어떻게 시각화시켜 볼까라는 고민 끝에 이걸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뭐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 마을 공동 돌봄 생태계, 뭐 중심이 되는 돌봄 생태계, 돌봄 공동 생태계 이런 식으로 생태계들을 다 엮어놨어요. 시간으로 보면 사실 대략적으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화살표를 없앴었는데 직접적으로 뭐 시간의 흐름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고생 끝에 이제 작성을 해봤었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제 교회랑 이제 도서관은 조금 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크게 그려봤고요. 이제 글씨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건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종합사업, 마을 종합사업 3년차 때 이루어진 일들을 좀 더 방향성을 파란색으로 바꿔봐서 잘 보이게 시각화를 시켜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색깔이 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색과 이 색이 달라요. 주황색이랑 조금 짙은 빨간색인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꼬미마을로 시작해서 다른 부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으면 지역적으로 좀 더 뻗어나가는 게 있다 싶으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더 생태계를 뻗어나가겠다 라고 저희가 예측한 부분들을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이렇게 점점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40년 함축해서 임팩트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모델 작성한 건 여기까지고 네, 만약에 좀 틀린 부분이나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발표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조합으로 추가해요. 질문 좀 하시죠. 네. 네, 일단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앞에 보셨던 그 투입부터 임팩트까지 나오는 데들이 좀 쭉 풀어서 설명이 된다면 여기는 이제 40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3년 마을 종합 지원 사업을 했을 때의 성과. 저희가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이 키워드들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10개의 아젠다를
꼽았습니다. 향후 10년간 마을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뭔가를 꼽았고요. 다른 마을들은 올해 4개 마을이 마을 임팩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들보다는 훨씬 많은 아젠다가 꼬비 마을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까지 생태계를 그렸던 마을은 없는데요. 꼬비 마을의 경우는 생태계를 한번 제대로 그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형광색의 둥그런 원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들이 다 다릅니다. 각각 의미하는 바도 다르고 여기하고 황토색은 발표하면서 우리 공동연구원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 돌봄과 관련한 부분, 돌봄으로 확장돼가는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이 색깔로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화살표들이 아마 직접 보시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화살표가 잘못됐거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거나 바로 이제 짚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따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이제 그 간담회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오늘 자리를 준비했던 게 이제 건물을 쌓기 위해서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좀 마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직접 설문지도 좀 작성을 해주시고 설문지를 좀 가져가셔서 활동하셨던 분들에게 받아주실 수 있다 하시면은 설문지를 좀 가져가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포나 수집 단계를 이제 지나서요. 그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일정을 조금 주시면 오늘 종합 토론 때 다 얘기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저희가 또 와서 찾아뵙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꼬비마을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설문 응답했던 결과들이 다 나오면 저희가 그래프로 그리고 분석을 해서 목사님께도 전달을 드리고 마을에 활동하셨던 분들께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팩트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초안을 공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임팩트 보고서 발간 날짜는 9월 30일 예정입니다. 추석 선물이 멋진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상으로 보면 경기마을 임팩트 보고서 약대동 예. 이게 시간 되면 딱 꺼지는군요. 이게 얘가 지금 문제 있어. 우리가 지금 지하 본당에서 예배드려서 요즘 잘 안 썼더니 또 말씀을 보이네. 요거 이제 가상으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는 따로 있는데요. 하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팩트 보고서들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다른 마을들은 다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경과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다시 아까 내 걸로 가려면 잠깐만요. 네. 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셔서 통역을 해서 좀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부터 우리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대충의 이제 그림을 보셨잖아요. 지금부터 각 단체들이 이제 나오셔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인사도 하고 자기 뭐 같이 오신 분도 얘기하고 주로 하는 사업들도 얘기하시고 지적할 거 요거 좀 틀린 거가 수정해 달라는 얘기. 네, 이렇게 3분에서 5분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 끝나고 지금 제일 지금 교수님이 저한테 많이 요구한 거는 우리가 지금 그 활동, 마을 활동에 40년 동안 하는 게 대표들의 모임이거든요. 여기서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그분들의 앙케이트가 수집이 돼야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이죠. 실질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마을 활동이 뭐 재미있다, 난 흥미가 없다, 뭐 이런 실질적인 그분들이 느끼는 거가 하니까 그거를 한 30매 정도는 앙케이트를 받아야 이게 이제 정확도가 있다니까 여기 좀 큰 단체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상으로 하는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뭐 심야식당 이런 데들은 좀 한 10부 이상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뭐 마을대학이나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서 써주실 수 있는 분 오늘 써주시고 좀 큰 단체는 5에서 10부 이상의 앙케이트들을 좀 그 현장 우리 뭐 지역아동센터 하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시는 마을 주민들 도서관들 이런 데는 조금 10부 이상의 앙케이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들의 이제 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통합돌봄위원회를 대표해서 요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임종환 교수님이랑 우리 정성혜 이사장님 나오셔서 여기 지금 우리 녹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셔서 자 순서대로 좀 인사도 해주시고 또 활동도 보고해 주시고 또 지적 수정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나오세요.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5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같이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교수님부터 인사하시죠. 저부터요? 네. 네네. 통합 돌봄 활동이 부천에서 시작된 거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커뮤니티 케어를 정책 이슈화해서 발전시키겠다 한 거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천시에서 시범사업 참여하는 걸 그렇게 했는데 부천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 구조를 가장 먼저 조직한 데가 여기 약대동이에요. 이제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들하고 세계 교회가 모여갖고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약대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천시 쪽에 전달하면서 시민 참여 구조가 통합돌봄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통합돌봄이 이슈화되고 난 다음에 지역 단위로 먼저 움직인 거는 부천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향을 받아갖고 부천시가 통합돌봄 시범 사업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평가받은 내용 안에 시민 참여 구조가 거기 결합돼 있고 의료 돌봄이 같이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의 부천시가 통합돌봄에 있어서 계속 전국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은 민간의 협치 구조가 조금 느슨해지긴 했는데 이 민간 쪽에서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밑에서부터 고민하고 제기했던 거가 약대동이고 최근의 변화 부분들은 동단위에서의 마을 공동체 플러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자활 이렇게 모여갖고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했어요. 얼마 전에 일주일을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대동이 같이 참여를 해서 사회연대경제 쪽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통합돌봄에 대한 기반을 만들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것도 지역에서의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고 사회연대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중요한 모델 부분들을 또 제시를 한 거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천 지역에 있어서 마을이 기반이 된 통합 돌봄을 실천하는데 지역에서의 중요한 어떻게 말하면 그 시발점이라고 할까 또 그 지향점을 계속적으로 제시했던 데가 약대동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세기교회 또 새롬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조금 뒷심은 좀 약했습니다. 오늘 네? 이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포괄해서 이제 민간의 협치 구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나갔고 이쪽 부분에서는 초기에 했던 부분들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는 이제 내년도 3월에 통합돌봄이 시행되는 그 과정에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뭐 각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사실은 새롬교회 안수집사로 있고요. 지금 40년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같이 있었던 게 한편으로는 되게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또 그동안 또 고생한 것도 한편으로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통합돌봄위원회 부분은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직업할 수는 없었던 개인적인 이제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다 나오시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저희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도 다니지만 또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여기까지 같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합돌봄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는 그 약대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그 지역 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민간 쪽에서 있었던 데랑 해서 결합을 해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그 MOU를 맺어서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긴 해야 되지만 기존에 저희 민간 쪽에서 한 15군데 그 활동들을 하셨던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 하는 이 지역 저기가 있어갖고 돌봄위원회 그분들이랑은 그러니까 아까 잠깐 교수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림은 저희가 잘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갈 만한 힘들이 아직은 없었는데 이걸 또 보면서는 또 목사님도 이제 떠나시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또 10년을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저희한테는 또 과제가 하나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이후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좀 더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의 심장부에 나가셔서 이재명 주민 주권 시대에 이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을 현장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원장님과 우리 박혜정 복지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민경희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경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박혜정입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이제 어떤 모임을 한다고 들었고 정확하게 저희가 뭐 준비하라는 소리도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하라는 거 그래서 저희 그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저한테 들어갔죠. 하시는 분 먼저 하시고 하시는 분 먼저 하시고 네, 그냥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가 저희 40년의 역사에 저의 개인적인 어떤 한 일부분이 또 포함이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잠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일하게 된 게 한 2006년, 7년 이제 정식으로 일한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그 보육교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육교사 그 과목 중에 방과 후 돌봄, 교실 뭐 이런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작 보육교사 공부를 하러 다녔지만 제가 끌렸던 거는 방과 후 초동 돌봄에 대한 그런 분야가 그 공부를 하면서 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있던 것 같아. 어떤 골목에서 아이들이 막 뛰놀고 그랬었던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 아이들이 있었던 곳이 지역아동센터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희 큰 애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작은 애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그럼 한번 거기 가서 나 봉사해보고 싶다고 말해봐야지 하고서 이제 제가 전혀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저 여기서 이제 학습 봉사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흔쾌히 받아주셔서 제가 이제 주 1회 봉사하다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저를 잘 보셨어요. 좀 더 와줄 수 있냐 해서 주 2회 이제 이렇게 해서 봉사를 다니다가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4시간 그 저가동센터에 이제 그 지원하는 인력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4시간 학습 투터라는 학습 지원해주는 이제 선생님을 뽑는다고 하는데 선생님 혹시 해보실래요?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라도에 살다가 올라왔던 시기고 또 결혼을 해서 약대동에 왔기 때문에 뭐 자격을 갖추거나 그렇게 뭐 학교를 다니거나 특히 뭐 대학교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안 했을 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4시간 근무하던 게 어떤 뭐 시간을 더 늘리고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저가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 아이들도 마을에서 성장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주부로 지냈던 저도 어른인 성인인 저도 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만나면서 차츰 저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뭔가 내실을 다지고 마을의 그 뭐 활동가라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고 하는 일에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조를 도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나도 이 마을이 키워낸 하나의 일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점이다. 네. 감증 아닌 감정. 네,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인 간증을 하면 더 길어져서 빼고 저기 그냥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뭐 하는 데인지 혹시 다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90년에 부천 최초 1호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자격을 갖추었듯이 저도 사실은 이제 수학과 출신이지만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땄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 일을 계속 92년부터 이제 저는 지금 한 3년 됐나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 초기에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공부할 방이 없는 아이들, 뭐 이제 방 한 칸에 4 식구 살고 이럴 때 아이들을 이제 갈 데가 없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교인으로서 이제 선교 사업이 일환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작은 교회, 민중교회라고 하죠. 그런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공간을 내주는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97년 되면서 IMF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결식아동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 2004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됐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이제 아동복지 시설로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그렇게 해서 지역아동 센터로 이제 지금 지내고 있고, 지금도 역시 새로운 지역아동 센터는 지역에서 이제 그 취약계층, 그러니까 뭐 소극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제 어려운 가정 아동을 우선으로 돌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원이 32명인데 60%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에요. 현재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또 이제 장애아동이나 이제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우리 이제 이런 센터가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초등학생이 29명이고 중학생 3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전혀 이제 부담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센터에서 저희도 이제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그만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아까 요거 설명드리면서 하나 이제 약간 좀 건의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새로운 공부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이 명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부방의 의미보다 지역아동센터의 의미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2004년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넣어주시던지 아니면 공부방 이름에 지역아동센터를 가로로 해서 넣어주시던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분은 사한 역사이기 때문에 지역 공부방은 잘 몰라요.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한 거고, 이 운동은 지역 공부방 운동은 작은 교회가 출발했어요. 교회 운동에서 했는데 이게 IMF가 터지면서 결식아동이 생기고 국가가 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보다 세련된 지역 아동센터를 바꾸면서 하는 거. 이게 딱 그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그 뭔지 모르지만 지역 공부방은 초기의 얘기고 지금은 다 전국에 몇 개가 있죠? 4천 개인가? 4천 개가 넘는 제가 생각 한국 최고의 복지 전달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작은 교회 운동, 작은 공부방 운동이 일으킨 거고 그거 이제 정부가 받아서 국가 돌봄 체계로 만든 거니까 그거는 수정을 바랍니다. 자, 마을 도서관. 우리 마을 도서관 운동의 이제 사서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신 잠깐만. 저는 약대 신나는 가족 도서관 여기 약대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한 그 도서관의 사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나왔습니다. 문헌정보학과를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이라는 뭐 도서관에 어떤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대학 4학년 때 그 지역에 있는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실습을 하겠다고 교수님한테 얘기하니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0분 거리마다 도서관을 그리고 마을의 사랑방이라는 그 두 문구 때문에 매력을 느꼈고 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컸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 구인 사이트를 봤는데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인데 부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11개월 이제 유아대체 근무 그거였는데 혹시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혹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올 수 있겠느냐고 하셔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그때 그 당시에 2011년도 말이었을 거예요. 예, 와가지고 면접 보고 감사하게도 이제 사서를 돼가지고 11개월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작은 도서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1개월을 활동을 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안산에로 가서 작은 도서관 활동을 돌아 하고서 결국엔 다시 또 돌아왔어요, 여기로. 예,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좀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어쨌든 지금 작은 도서관이 이제 많이 좀 세워졌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세워졌어요. 많이 세워졌는데 저의 생각은 작은 도서관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을 공동체 중에 작은 도서관이 항상 그 중심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시 쪽에서 이제 도서관을 열심히 너무 많이들 지어놔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자꾸 없어지는 형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도 딴소리를 하게 됐네요. 네, 어쨌든 저는 기존의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 노인층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친구들이 있는 것도 많고 그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작은 도서관은 초등 저학년 유치원 친구들 그리고 그 부모가 많이 이용들을 하셔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은 연령대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이 도서관이란 공간이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어떤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여기는 우리 가족의 아지트라고 하셨거든요. 이 아지트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 엄마의 아지트, 아이의 아지트, 그리고 뭐, 네, 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저는, 여기 이제 살아가는 친구들이 우리 도서관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동네가 보면은 문화공간이 전무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완전 전무한데, 거기에서도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작은 도서관은 또 1대1로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혹은 어머님들과 1대1 관찰을 하면서, 이분한테는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소개도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관계를 넓히면서, 이 엄마는 이런 능력이 계시니, 여기에다 연결을 시켜드리면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그물의 제일 큰 홀을 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별이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말 보물 같은 이옥선 사서님이 약대동 마을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데, 지금 이 도서관은 뭐 우리 정성혜 이사장님이 사실은 여기 약대 글방이라는 거를 세우면서부터 그게 이제 또 우리 새로운 교가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약대 신나는 가족 도서관으로 되고, 이제 저는 이제 관장, 저는 내년에 은퇴해서 이제 놓으면서 새로운 사서도 없고 새로운 거를 출발하는데, 지금 20년 전에는 이 작은 도서관 운동의 이 부천이 메카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필요할 때는 여기다가 많은 시가 집중을 해줬는데, 이제 큰 도서관을 세워놓고 나서 작은 도서관을 좀 무시하고 이러는 지금 경향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도서관 운동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큰 도서관을 짓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큰 도서관 갖고 안 되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가 커뮤니티를 못 만듭니다, 공동체를.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과 작은 마을 교회, 마을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처음 대학교 때부터, 대구에서 대학교 때부터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올라온 이옥선 사설을 누가 발견했느냐? 제가 발견해서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해서 여기 데뷔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웃자는 얘기고요. 자, 이제 신나고 신나는 어르신 마을, 네, 우리 정서영 소장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할 줄 몰라서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노인자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 대표 정소영입니다. 이 단체가 시작한 거는 저는 부천에 온 게 21년입니다. 2021년. 근데 이 은빛날개의 역사를 제가 정관을 통해서 봤는데 2006년에 모임을 11월에 이렇게 정관을 만들고 모이셔서 이걸 하시게 됐더라고요. 은빛날개 이전에 가정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영역들이 있었겠죠. 어린이, 뭐 주부, 뭐 다문화, 노인, 그 중에서 이제 노인 파트가 이제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라는 걸로 독립적으로 이것이 또 따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1년에 제가 와서 22년부터 이제 이 은빛날개에서 봉사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저는 거의 대표급으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약간 좀 혁신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하시던 분들이
저 준비 단계가 제가 없었어요. 앞에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서 아, 이런 곳이 있다. 봉사 한번 해볼까? 그리고 11월에 봉사 한번 했다가 그 다음 해에 바로 제가 책임을 안게 돼서 자, 대표는 못합니다. 제가 이걸 알고서 해야 되는데 모르고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을 대표로 두고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계속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원장으로 시설장으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고 부천에 와서는 이제 어린이를 졸업하자.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제 아까 선생님이 계신 저는 아동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연령 중에 나는 어느 파트를 할까라는 꿈을 그냥 막연히 어린이였으니까 아동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빛 날개의 이 대표를 맡아서 하실 만한 분이 이제 갑자기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서 일할 사람이 없게 됐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새롭게 교인입니다. 이 종교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나는 아직 뭔가 제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그냥 봉사활동 이렇게 된 거예요. 은퇴? 아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었는데 어르신들을 뵙고 그 잠깐 나와서 했던 그 다음에 그 이 어르신들을 이 마을에서 어떻게 품어오고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과거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그동안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활동해 왔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아, 여기서 누군가가 이거를 맡아서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서 멈춘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어쨌건 사회복지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어르신들과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서 다시 늙어서 아이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아교육과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그 주제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가듯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제 이 어르신들이 지금 처음에 여기 약대동에서 마을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함께 참여하셨을 때는 그래도 6, 70대 젊은 분이셨을 거예요. 이분도 이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80대가 대부분이시고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70대가 굉장히 젊은 친구에 속하게 된 거죠. 70대가 몇 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것처럼 활달한 활동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연령대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부 강사를 들여서 때로는 뭐 환경에 대한 강의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웰다잉에 대해서도 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지원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 또래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한 3시간 네, 서너 시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그동안에는 큰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사업에다가만 이걸 두고 하면 이게 꾸준하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거에 너무 좌지우지돼. 근데 그러기에는 이 어르신들은 이 자리가 되게 소중한 게 지역에 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이라든가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부천시에도 12개 복지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을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야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밀착 끌고 다니시는 분이 이거 버스 타시기가 어렵잖아요.
그 여기 가까운 데 노인정도 없어져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모임을 가지실 만한 가까운 동네 내 장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이는 이 은빛날개 요 모임이 거의 유일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같은 때 너무 더워서 한 달 정도 방학을 하고 아니면 겨울에 이제 잠깐 쉼을 하고 이러는데 그 시간을 너무 심심해하세요. 어디선가 밥 한 끼를 먹으러 와라.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대접을 한다. 이런 곳은 있는데 어르신들이 함께 또래 분들끼리 모여서 여러 재미있는 것들을 놀거리를 놀고 배우고 문화활동을 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약대동 마을이 묘하게 그런 것들과 거리가 먼 동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 모임이 그래서 어떻게든 꾸준히 지속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목사님을 귀찮게 해가지고 또 교인분들한테도 얘기하고 교회도 열심히 얘기하고 해서 후원회를 차라리 강화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이걸로 그래도 좀 이렇게 가자. 그래야 좀 저력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인 힘으로 가지 않을까. 정부 지원금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다 자원봉사자. 모두 다 저부터 해서 완전히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통해서 저희들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들도 성장하고요. 이 마을에서 또 어르신들도 저희와 함께 하면서 좀 더 젊어지시는 이런 것도 느끼고 이제는 관계망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연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과 노인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마을의 젊은 사람과 노인이 연결이 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노인과 노인을 떠나서 온 마을에서 정말 어린이만이 아니라 노인도 함께 돌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좀 잘 유지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신나는 마을 잘 소개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이제 덧붙이면은 지금 부천에 지속가능협의회가 온 도시마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마을 탐방을 왔을 때에 우리 마을 활동을 보고 하면서 그 같이 이런 마을 활동을 하자고 해서 그 이 신신마에 나중에는 자원봉사자로 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이 오시고 이분은 이따가 발표할 또 마을대학에 지금 참여를 하게 돼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저 마을 저 건물 우리 다 낡아가지고 또 정부에서 지원 안 해서 이제 그 안 쓰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해제를 해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여기 어르신 마을에 자원봉사 했던 분들이랑 여기 우리 이사장님이랑 우리 임종환 교수님 저 뭐 이런 분들이 마을대학을 만들었거든요. 이 부천 마을대학을. 그것을 교회에서 쓰라고 건물을 사업을 이렇게 내줘서 이 신신마 은빛날개 거기에 지금 임원분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벌써 본인들이 에어컨들을 달고 내일 또 청소하고 나는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 매일 청소하러 지금 나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따 마을대학 시간에 소개할 수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분 좀 일어나요. 한 분이 많았구나. 네, 여러분들 좀 뭐 우리 자원봉사하면서 마을대학까지 하면서 좀 느끼는 점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새 아이 엄마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 아이만 이렇게 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강좌나 어떤 교육도 들으면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그게 저는 딱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시야가 점점 넓어져서 그때 지속협회에서 이제 마을 탐방이라는 거를 있어가지고 그걸 참가하게 됐고 그래서 지역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 거를 또 탐방하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함께하는 이 모임을 또 신신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데서 부모에서 아이만 보는데 갑자기 어르신을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부모님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런 데에서 너무 또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 저여서 또 이것도 너무 또 활동을 해야 되는 약간의 뭐랄까 여기서 뭉클뭉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같은 저기 이미연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화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여기서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참여하게 됐고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성장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의 엄마보다는 제 자신이 저 이름 석자인 한혜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도 하고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도 같이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좀 뿌듯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래서 좀 요즘 약간 행복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터를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서도 이 마을 약대동이라는 저는 역공의 거주하기 때문에 약대동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다 보니까 또 꿈꾸라는 것도 좋은 것도 있어서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하니까 더 시너지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역도 있지만 약대동이 뭐랄까 좀 정감이 가는 동네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로 저한테 되게 감동으로 와닿거든요. 저도 부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연구평가위원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엔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개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 부천에서 그 17개의 목표를 제대로 좀 달성할 수 있게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여기 여러분이 모이신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가슴이 벅차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낼게고 잘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말 못하는 분이 없네.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제가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녹음하려다 해서 이게 너무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 이 지금 부천의 이 수준이 마을의 수준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2팀만 남았는데 가려두면 갑시다. 조금 우리 지금 문예학당 대표님이 선희정 대표님도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근데 문예학당과 꼬비심야 학당을 같이 하는 우리 이은주 선생님이 계셔서 꼬비심야 학당 이거는 꼽사리 영화제 때 꼽사리 영화제에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만나서 문예학당이랑 꼬비심야 식당이니까 나오세요. 두 분 다. 일단 나오셔요. 말씀 안 하셔도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 두 분 나오셔서. 네. 자, 이은주 선생님부터 하시고 여기는 부녀회장님 출신인데 잘 말씀을 안 하세요. 여기 굉장히 마을운동에는 중요하신 분입니다. 부녀회장님 출신. 자,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드디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잘하셔서 편하게 앉아 질문을 답만 하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까지 우리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요, 좀 마이크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저희 꼬비 심야 식당의 이사님이세요. 소개요. 네.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는데 말을 잘 못해서요. 간단하게 여기 발을 디디게 된 게 제가 2006년부터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달나라 토끼를 접하게 돼서 그 선생님이 권유로 꼬비 심야식당을 봉사하게 됐어요. 활동하게 됐어요. 그 활동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는 같습니다. 애들을 보면서 어떤 때 보면 진짜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마을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하고 다닐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불빛 때문에 불빛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저는 호비 신야식당의 대표 이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이거 없이도 목소리가 크시네. 2015년도부터 저희 호비 신야식당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도부터 준비를 했죠, 저희가. 그렇죠. 저희 준비를 같이 했었고, 처음에는 호비 청소년 심야식당이었는데 저희가 작년 초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원금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만 가지고는 지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안정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뭔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법인을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사업하기도 아직은 좀 시원찮아서 그냥 공모사업과 후원금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개인 사업가가 전적으로 이제 돈을 주셨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서 이제 1인당 뭐 10,000원, 20,000원씩, 그 다음에 교회, 세 군데 교회에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밥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한 25분 정도 계시고, 활동가 선생님이 14분이 계세요. 근데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밥을 열심히 하시고 매주, 활동가 선생님은 아이들과 계속 놀아주시고 아이들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밥을 매개로 만나는 것이지 밥이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시간에 오는 아이들은 평범치 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가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시간인데 그냥 와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밥을 먹으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먹고 얘기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영화제를 같이 했거든요. 청소년 영화제도 했고 꼽사리 영화제도 저희가 주축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영화제를 안 했어요. 올해 좀 쉬었고 작년에도 쉬었고 그 대신 저희가 쇼트 영화제에 나가서 상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진로에 관련 이제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지금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아이고 이 자리가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고 마이크 있으니까 이 마이크를 이렇게 빼서 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제가 네 조금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네.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아이들이 지금은 진로를 할 때 제빵하고 제과를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진로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표님들의 약간 특성마다 다른데 저는 어려울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보통 저희 어려운 친구들은 자꾸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막 보내거나 조금 힘들다 하면은 약간 조금 대안학교 뭐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 만한 애를 붙잡고 공부를 시킵니다. 개인 레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렇다 저렇다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거기는 조금 같이 함께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공부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서 진로 교육도 함께 하고 있고 대학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 나 밥하는 건 정말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고 평생 나는 밥하는 거는 안 할 거야 하면서도 항상 여기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이건 팔짱가 보자 하는데 네. 그러고 계속 이어져 가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하고 싶다 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와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가 올해까지만 그만둬야지 하면서 또 목표를 하나 거는 게 이 친구는 대학을 보낸다. 이 친구는 졸업을 시킨다가 제 목표예요. 밥을 맛있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는 친환경 급식
것처럼 친환경, 무기농, 유기농으로만 저희는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에 식자재비가 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애들이 다른데 이제 저희 유명한 부천에 밥차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청소년. 그런 인원에 비해서 저희 인원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한 3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수를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들은 공무원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뭐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와서는 애들이 몇 명이냐, 사진을 몇 명 찍혔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고 후원금을 안 받고자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개인이 내서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근데 공모사업도 너무 어려운 게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사업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뭔가 그게 굉장히 좀 저희도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때려치과 공모사업을 하면은 또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거는 이제 식자재비만을 말하고 교육비는 또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후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해드려야 되나? 아니, 나온 게 제가 왜냐면은 미리 딱 어떤 말씀을 주세요라고 했으면 제가 딱 적어서 3분 안에 해라는데 지금 5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나 하는데 앞부분들이 많이 하시길래 저도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난 대로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고, 저희가 교육비나 영화 제작하고 진로 교육을 시킨 데는 그만큼의 돈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다, 여기 혜정 선생님도 저희 헬기도 맡아주시고 계시거든요. 보통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만 하지 않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여기가 있다, 저희가 있다,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혜정 선생님은 아동센터 갔다가 호흡에 와서 회계장부 정리했다가 뭐 어느 날은 운전됐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희가 오는 친구들은 보면은 보통 저희가 다 봤습니다. 9살부터 25살까지 원래 4살까지 청소년 다 봤는데 시나 다른 데서는 얘네들이 꼭 밥을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냐 그걸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밥을 주느냐. 근데 저희는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문제 있는 친구들만 딱 와버리면은 나머지 그 친구들은 낙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한 친구를 위해서 같이 먹어주는 겁니다. 같이 맛있게 먹고 같이 해줘요. 그 친구들만 또 이렇게 옛날 때 보니까 어떤 그 청소년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후원의 밤을 하는데 걔네들은 이름을 딱 써놓고 후원자 누구누구 명단 투명하게 한다고 어느 공무원들이 그 후원금 해주시면 또 별도로 앉혀놓고 그래서 됐다 욕을 했거든 제가.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친구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청소년이 여기 어떻게 옵니까? 엄마 아빠가 돌볼 수 없는 친구들이 와 있고 그리고 25살 넘었는데도 와 있는 친구들은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좀 힘든 친구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그냥 밥을 줍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먹지 않고 활동을 하나 하게 합니다. 쓰레기 봉투라도 하나 갖다가 꼽아놓고 버리게 한다든지 내가 이 나이에 먹도록 그냥 먹고 가지 않는다. 나도 뭔가를 하고 갔다. 밥값을 하고 갔다는 거를 저희가 인식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활동가 선생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꼬비 청소년 심야식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출신의 선생님들이 활동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도 공부를 하고 있고 다른 걸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이게 바로 성장하는 거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와서 보시면은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은 말을 막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꾸준히 보면은 이런 친구였구나 이런 친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오세요, 직접 와서 보시고, 네. 뭐 질문은 뭐 다음에 뭐 일어나서 뭐 질문하실 건 없고 제가 10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마이크 저기 말 못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 네.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저분은 또 이 목소리가 이 아나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독특하죠. 하여튼 자 우리 이은주 대표님 그 목소리와 함께 잘 그동안 그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요즘 제일 핫한 약대동에서 마을대학 우리 심어준 저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심어준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약대동 오셔서 저도 이제 그 약사를 좀 과거를 조금 이제 공부해 보니까 목사님이 40년 동안 하신 게 이 지역이 부천 저도 옴미동 사람들 이런 정도 많았지 사실 저도 부천 온 지 이제 만 10년 되거든요. 경희대 근처에서 20년 살다가 장모님이 이제 여기 부천 이제 소사분이라서 이제 왔는데 저도 10년 동안에 야, 부천 다시 떠나야 되나 경주로 내려가야 되나 다시 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은데 목사님 만나게 되고 또 마을대학도 함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나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자리가 저도 이제 마을대학 전국적으로 마을대학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함께 또 활동을 협력하는 그런 또 후원 그룹들이나 또 함께 같이 이제 활동하는 활동가들 또 몇 분 모셨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40년 동안 함께 오셨던 분들 그룹들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고 또 정말 이렇게 정말 제가 후발주자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을대학은 이런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셨던 분들 그룹들을 또 잘 담아 나갈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뭐 법적인 장치나 제도 이런 것들을 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고 또 협력과 또 소통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20분 넘게 계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함께해서 앞으로 10년 이후로 계속 좋은 성과들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오늘 제가 초청하신 분들 우리 후임 목사님까지 같이 좀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이원동 목사님 내년에 이제 40년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오신 전승훈 목사님 이렇게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충무로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하시지 정목사님. 네. 오늘 이제 예정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매우 소중한 자리에 생각지 못했는데 오게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원동 목사님하고 우리 새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또 함께 지역을 섬기는지 그동안 쭉 봐왔는데 오늘 또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또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더 현장감 있게 또 그동안의 땀과 눈물과 웃음과 그런 것들이 또 아주 깊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임팩트 사업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40년을 다시 어떻게 출발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나누는 이 사업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이 잘 돼서 더 부흥하고 마을과 또 교회가 함께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천 육곡에서 꿈나무 센터로 이렇게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계신 김병환 소장님. 네. 네, 간단하게. 네, 다음에 좀 이렇게 소개했습니까? 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 서울 영등포에서 허영구 대표님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성남에서 논골 공동체 논골 도서관 공동체 윤수진 소장님하고 또 함께 또 활동하시는 또 이렇게 부부로도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병강호 원장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마을 이야기 하면 비슷하네요. 그 흘러가는 흐름이 같아.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같은 유형의 공동체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왔으면 좋은데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오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원장을 하고 마을 활동을 한 15년 했는데 돌아보니까 마을의 흐름은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이냐가 아니라 흘러가는 그 공동체 구성들이 대체로 같더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요즘은 가장 그 위험한 병을들 갖고 있어요. 병, 간병이라는 병, 모두가 걸려 있는 병.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돌봄 문제다. 돌봄 문제가 통합적인 구조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밖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 스스로 함께 돌보는 그런 그 문화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마을이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꼬비마을 40년 큰일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2년이 되려니까 지역에 이사 오신 케어박스 사장님이라고 우리 병원 원장님은 저하고 이제 최근에 함께 미팅했는데 여기 약대동이고 길 건너면 이제 도당동인데 가까운 도당동에 이제 사업체 공장을 이렇게 지금 이전에 오시면서 케어박스라는 그런 사명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제품들 생산을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어박스라는 뭐 사업을 하나 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또 이 돌봄 임팩트 꼬미마을 임팩트라는 이런 그 좋은 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그 따뜻한 마음이 되고 또 행복한 느낌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원래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아버님을 17년 간병을 했어요. 간병을 하다 보니까 간병하면서 느낌이 뭐였냐면 그 경증 환자 조금만 덜 맞으면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이러신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 중증이셨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를 돌보려니까 이동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기 너무 어려워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9년, 10년 됐나 봅니다. 사업한 지. 그래서 이제 그때 정년퇴직을 이제 그때 하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한 10년이 흘러버렸어요. 흘렀는데 제품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한 10년. 네. 하나는 뭐냐면 이동하지 않고 침상에서 그냥 씻기면 되겠다 해서 침상 샤워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서 그 제품이 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4, 5년 제가 고생해서 만들어갖고 지금 시중에 나온 거는 한 4, 5년 됐어요.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2개씩 이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잘 쓰니까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침상 샤워기를 하나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이동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리프트를 개발했어요. 물론 뭐 세계에 많은 리프트들이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너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좀 제 딴에는 만드는 게 바로 타라는 리프트가 있고 바로 앞으로 그냥 타면 돼요. 그 다음에 어부가 우리가 애기들 업을 때 옆에 이렇게 보다리를 싸듯이 벨트를 그렇게 싸면 바로 업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분여자들이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나오는 중증 환자에 관련된 그 감별용품은 좀 청년들이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제품은 이제 출시돼서 혁신 제품, 조달청 뭐 이런 혁신 제품 신청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체 마을에 앞으로 지역 돌보도 되고 하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저희 제품을 알고 강남구청이 이제 저희 제품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지역 돌봄에. 지난주 금요일에 강남구에서 선정한 한 분이 이제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인데 나이 드신 할머니였는데 이 다리가 못 쓰셔요. 왼쪽 다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 혼자 사시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생활 그거를 해주는데 저희 제품이 이제 그 못 움직이시는 분 침상에서 실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가져갔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제가 설명만 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분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꼭 전화를 뭐냐면 그동안 한 번도 못 씻어봤다는 게 물로 못 씻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물로 씻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냐? 물주건 티슈로 닦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이 물로 한번 씻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뜻에서 저한테 전화를 줘서 저는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요양원이나 뭐 병원이나 어딜 가나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쉽게 들질 않아요. 요양원 가도 일주일에 한 번 딱 목욕시키려고 일주일 동안 못 씻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침상에 있어서 물로 좀 씻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대해서 보람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 돌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 이렇게 오셔서 또 다들 이렇게 그 마음에서 우러난 소리를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하여튼 이렇게 외부 분들도 초청해 주셔서 밖에서 보는 소리도 음성도 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이 시간이 그때 질의는 뭐 아까 우리 원장님 하실 걸 했으니까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앙케이트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앙케이트 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9시가 다 돼가지고요. 근데 말씀 주시는 것들을 열심히 다 적어놨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욕심이 드는 게 꼭 다시 뵙고 싶다. 예. 그래서 가시기 전에 언제 다시 만날지 약속을 하고 가셔야 되고 제가 문 앞을 가로막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 꼬비마을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설문도 한번 직접 해주시고 아까 심야식당 이런 데는 활동가분이 14분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봉사자도 예 갖고 왔습니다 설문지. 네. 지금 그 한 5분 이내에 그 설문 하시면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 인터뷰 일정을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럼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소그룹으로 있는 뭐 신신마 이런 데는 소그룹이고 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상시적으로 있는 게 가족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어르신 사역도 신신마도 그 규모가 되니까 세 그룹은 한 10분씩 정도 앙케이트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소그룹들은 그냥 5부 정도. 그래서 한 30분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금 규모나 우리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앙케이트를 바로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가시고, 각 부서별로 지역아동센터 10부, 신신마 10부, 꼬비시면 식당 10부씩 앙케이트를 조사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가죠. 저기 우리 양태동 그 저기 통합돌봄위원회 위원이시니까, 그래서 하시고 10부씩 그 세 기간을 좀 가져가시고 나머지들은 자율적으로 좀 가져가셔서 30부 이상은 우리가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성되는 대로 저한테나 도서관 이옥선 사서님한테 갖다 놓으시면 제가 이를 전달해 주시고, 그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시고 싶어 하니까 인터뷰 날짜는 교수님이랑 정하면 교수님이 찾아가셔서 뭐 30, 40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저 알고 싶은 거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인터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신 분들은 하나씩 써가지고, 아유, 언제 한번 오세요. 네. 아유, 네. 제가 또 한번 같이 한번 배워도 돼요. 네. 그분 저기 잘 알아요. 아니, 네. 잘 알 거야. 네. 갔다 오세요. 이걸 다 해가지고 나중에 드리면 됩니다. 네. 몇 분일까요? 자, 수박 한 통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니까 저기 어르신들한테 줍시다. 어르신들 수박 드시라고. 어르신들 과학했나? 그러면 저기 서비스가 시장 여기 정서영 소장님 신신방이 10분 하면 좀 같이 설문조사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각자 한 30개는 넘었고 여기도 주무시니까 한 30개 되고, 이번에 이제 인터뷰 하시면 조금 더 가져가시고 이제 12시간 다 했으니까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고 너무 늦게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왜 수박들을 안 먹어 이거? 여기 있어요. 자, 수박 좀 주세요. 인사든지 아니 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대한 하는 만큼 해봐. 미리미리 좀 아니 그 설문지 내용은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만들기 4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해도 못하고 저는 그게 안 되는 이해도 못하는 사람한테 안 먹잖아요. 그럼요. 내일 5시 반에
다른 봉사를 하나 찍고 오는 날이 있어요. 네, 그 연락처를 주세요. 링크에 넣어드릴게요. 해가지고 배들 이거 전달을 어떻게 해요? 나를 시작해. 내용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만 정확하게 시간 알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한번 만나서 얘기해서